이번 키워드는 시청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중꺽마. 이게 우리나라 말인가요? 아니면 외국어를 이렇게 표기한 건가요? 중꺽마가 나왔습니다. 키워드로요.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드컵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일명기사 때도 소개해 드렸는데 그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특히 청년 세대들이 했다는 거예요. 결과보다는 과정이다. 성적 지상주의를 뻥 차버리다. 그러니까 축구를 보는 문화 이런 자체가 바뀌고 있다.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뭐 투지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거 다 보여주면 된다. 뭐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아, 중꺽마가 이거군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줄여서 중꺽마. 아, 이렇게도 줄이는군요. 그러니까 뭐 이런 선수들 모습에 굉장히 뭐 감동받았다. 이런 반응들이 많다 그래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힘든 Z세대. 아, 우리가 2002년에는 뭐 꿈을 이룬다. 뭐 이런 표현이었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지금은 꿈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워낙 꿈 이루기가 어려운 시절이니까 그거보다는 중꺽마 정신, 포기 안 한다는 거죠.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있네요. 대표팀의 알바임? 알바임 정신을 배웠어요? 알바임. 이종훈 평론가. 네. 알바임이 뭡니까? 네가 누군지 내가 알 바 아니다. 아, 그거의 줄임말입니까? 예. 아, 그 줄임말이 알바임으로 되는 겁니까? 네. 아, 그럼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축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팀 상대가 우루과이 그리고 포르투갈, 조별리그 상대가 포르투갈 그리고 뭐 16강 상대는 브라질. 그 대표팀 안에는 우리 상대 안에는 정말 지금 전 세계 축구계에서 내노라 하는 슈퍼스타들이 쟁쟁하게 있었어요. 질비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선수들과 우리 선수들 비교하면 당장 브라질만 하더라도 16강전에서 만났던 브라질 같은 경우에 선수단 몸값이 예. 1조 3,800억이었습니다. 우리 선수단 몸값이요 2,800억 됩니다. 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1조 거잖아요. 1,000억 원 이상 차이 나요. 예. 선수단 몸값. 그런데 그 명성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팀으로 11명으로 싸우겠다. 아, 그러면 그거 몸값이 높든 실력이 있든 내 알바 아니다. 난 내 실력 그리고 발휘하겠다.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과거에 우리 월드컵 축구 도전사를 보면 본선 무대 도전사를 보면 예. 우리는 언론들부터 해서 모든 축구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만나는 상대는 우리보다 한 수, 두 수 위 강자들이니까 예. 우리는 선수비 후 역습 축구를 해야 된다. 오. 선수비 후 역습. 그러니까 수비를 두텁게 해서 쌓고 10명 가까이 다 내려와서 수비를 쌓고 수비 위주로 하고. 기회가 나면 한 골 넣고. 사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축구계에서 전문 용어로 하면 뷰티풀 풋볼이 있고 어글리 풋볼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사실은 어글리 풋볼을 추구했죠. 본선 무대에서. 사실 그런 축구는 재미없잖아요. 예, 무승부와 그다음에 한 점 승리를 기대하면서.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기면 즐겁지만 하지만 사실 꿈은 약간은 축구 팬들이 젊은 세대가 볼 때 비겁한 것 같기도 하고 부끄러움도 좀 느끼고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전혀 달랐어요. 그냥 우리 축구였어요. 오. 과거 같으면 우리 포르투갈 만났을 때 라인 다 내렸을 거예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브라질 만나면 라인 다 내렸어요. 예. 안 그랬어요. 우리 축구였어요. 그리고 브라질에게는 4대1로 패했습니다만 예. 포르투갈 꺾었잖아요. 예. 포르투갈 꺾었는데 오늘 새벽에 포르투갈이 스위스에게 16강전에서 6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는 조별리그에서 꺾은 포르투갈이 아, 그렇군요. 6대1 대승을 거뒀고요. 우리가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브라질에게 4대1로 졌습니다. 예. BBC를 비롯한 외신들이 한국의 패배는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축구 종주국을 비롯한 축구 강국이라고 하는 유럽에서 예. 한국의 패배는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MZ 세대들 입장에서는 이번 월드컵 본선에서 우리 대표팀이 뛰는 모습을 보고 와 정말 멋있다. 저런 축구 보고 싶었다. 드디어 내가 보고 싶었던 축구를 하는구나. 그래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야지. 예. 이것이 이제 알바임 정신이 되고 중요한 건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중꺽마 같은 경우에 사실 포르투갈전만 하더라도 전반 5분에 골 들어갔을 때 우리 선수들은 아니었지만 그 경기를 지켜보는 팬들, 시청자들 사실 마음이 꺾였거든요.
포르투갈에게 어렵다, 안 된다. 예. 마음이 꺾였어요. 근데 선수들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이 꺾이지 않고 그라운드 피치 위에서 추가 시간까지 뛰었어요. 예. 정규 시간 90분이 끝났고 후반사 45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졌구나. 무승부로 끝나는구나. 16강 예. 탈락이구나. 생각했는데 후반 추가 시간 2분에 예.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극적인 골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중꺾마의 정신을 배웠다고 MZ 세대들이 거기에 중꺾마가 아주 그게 달한 거군요. 그때가 아주 한 목소리를 외치는 거죠. 이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알바임 중꺾마 정신이 뭔지 알겠네요, 지금요. 김종국 전행정가. 그럼 이렇게 이게 주목받는 게 지금 이제 젊은 세대, 청년 세대들이잖아요. 여기 뭐 Z세대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럼 기존에 좀 연세가 있으신 세대, 기성 세대는 이런 정신이 부족했던 걸까요?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피파 1위 브라질 이기겠어? 이렇게 김종국 생각했었죠. 행정관도 그런 생각부터 하신 근데 거예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죠. 많은 국민들이 해볼만한데 이렇게 했던 거죠. 잘하면 또 다른 기적이 만들어질 수 있어. 근데 이건 기적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루과이전, 가나전, 포르투갈전을 보니까 만만치 않은데 잘하면 되겠는데 예.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4대1로 졌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잘했어 그래도. 전체 국민 마음들이. 그러니까 후반전에는 우리가 1대0입니다. 네, 그렇죠. 스포츠를 즐기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이 좀 브라질처럼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좀 쉬었다고 얘기한다면 게임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나 체력 생각이 문제가 좀 들고요.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미 우리나라는 프리미어리그에 예. 손흥민, 황희찬, 예. 손흥민은 득점왕입니다. 그럼- 그다음에 라리가의 스페인 라리가의 예. 이강인, 예. 분데스리가의 이재성, 정우영 예. 이런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보유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번 월드컵에서 등장한 게 아니라 이미 그런 많은 선수와 자원들이 있었고 그냥 무조건 투지로 그냥 뭘 한다 이 단계 아니라는 그리고 거죠. 이런 경기들을 지금요. 직접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 눈으로 봤어요. 오랜 예. 기간 동안. 그래서 저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면 예. 새로운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가능성들이 보였던 거죠. 16강전에서 브라질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후반전에는 거의 제가 볼 땐 중꺾마 정신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 과정들을 즐기면서 이번에는 그랬지만 다음번에는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어떤 마음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저는 우리 국민들의 스포츠 정신도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와 있었다. 이게 이번에 반영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기분이 좋았고요. MZ 세대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세상을 바꾸십시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특히 저 알바임하고 이제 물음표까지 지켜야지 이게 원래 다 표현이래요. 뭐 알바 아니다 이렇게 뭐 되묻는 그런 표현인데 이게 좀 약간 된 소리 들어가서 뭐 어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기성 세대 분들은 뭔 일을 볼 때 상대가 누구지? 너무 센 거 아니야? 부담스럽지 않을까? 뭐 이런 거부터 사실 먼저 생각을 해요. 상대가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어딜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약간 위축되거나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어디 가든 내 상대가 누구든 경쟁자가 누구든 내 알바 아니다. 나는 내 일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알바임 정신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게. 이런 정신이 있다는 거를요. 그럼 기사가 있어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나라박 소식 하나 좀 전해드리죠. 우크라이나군 러시아 본토를 타격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전쟁이 더 커지는 걸까요? 공군기지 두 곳을 드론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국경에서 480km나 떨어져 있어요. 그럼 굉장히 안으로 깊게 들어간 거잖아요. 11명이 사상됐고요. 전략 폭격기 때문에 파손. 그러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70여 발을 보급했다. 자, 그럼 우크라이나가 이 정도의 장거리 타격 능력이 있다는 걸 입증한 셈이 되거든요. 러시아 본토로 확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지금. 이 전쟁이 안 끝나고 지금 굉장히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 해 넘기면 1년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뭐 국제 뉴스고요. 다음은요. 지금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두 가지 기사 좀 연속해서 전해드리죠. 뭐 각각의 관점이 좀 다른데요. 제발 좀 살려달라. 파업 불참 기사의 절규. 그러니까 화물연대에 들켜서 싣고 나오던 짐을 내려놨다. 이거 민주국가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 국토부 장관에게 문자로 호소하는 뭐 글을 보냈다. 그래서 여기 뭐 장관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됩니까? 뭐 이렇게 호소하는 글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뭔가 좀 난폭하다 대응이 지금 화물연 대표나 민주노총이 뭐 이렇게 지적한 기사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또 관점이 다르죠. 저는 안전운임제 폐지에 겁먹고 강제 노역을 하는 차주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은 30년차 화물기사의 어떤 생각을 또 다룬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차 앞에 이런 걸 또 붙여놨네요. 이분은요. 법과 원칙에 의한 강제 노역 차량입니다. 안전운임제 폐지와 유가보조금 폐지, 겁먹음 차주가 운전 중입니다. 또 다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물연대 이 파업과 관련해서 정부의 대응, 화물연 대응 여러 갈래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각각의 신문들은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걸 좀 조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9시 20분부터 아침의 매일경제 2부인 해장 토크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